자, 이제 중동위기.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란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줄 모르잖아.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어디 채널에서도 안 나왔죠? 이거 저만 유일하게 얘기했잖아. 자, 보세요. 이게 어젠가 있었던, 오늘인가 있었던 얘기죠.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이란의 트럼프 경고. 큰 실수했다. 이렇게 트위터로 날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서 있었느냐? 이란 국영TV는 이날 혁명수비대 성명을 인용해 이란 남부 영공에서 미국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한 대가 격추됐다고 보도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호르무즈 간주 크흐 무바라크라는 데예요.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여러분 호르무즈가 어디예요? 아세요? 자, 지도를 봐야죠. 호르무즈 해협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왜? 안 보여요? 네, 그거 국제에서 네? 국제에서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걸 프린트 스크린으로 해서 PPT로 해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보여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네, 아, 됐어요? 오케이. 자,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보이세요? 호르무즈 해협. 자, 좀 더 넓게 하면은 이 오른쪽에 이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거 국경이 안 보이게 해놨구나, 내가. 도로, 국경 다 보이게 해놨네? 예. 요게 이란이에요. 요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좁은데,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어떤 문제로 해서 유조선이 침몰하다가 해서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페르시아만의 산유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나라? 좀 확대해서 여기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러면은 웬만한 오펙 국가는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국가들이 석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입습니다. 막대한 지장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국제유가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용병이 철수하게 되면은 이란 정세는 불안해질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야, 제 예측이 정확히 맞죠? 이런 게 바로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이게 그레이트 게임. 그래갖고 이 병신 같은 놈들이 저를 안티하려는 이 친중파 놈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음모론자하고 내피셜이라고. 근데 내 내피셜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쵸? 제 내피셜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왜? 그만큼 정보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란 영공 침해한 미국 무인 정찰기 격추됐다. 그래서 이게 뭐 공해상이 아니라고 막 시끄러운데 그게 뭐가 중요해? 공해상에서 터졌는지 이란 상호에서 터졌는지 결론은 뭐다?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는 나빠지고 있다. 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 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신원균의 국방TV 있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인가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지금 우리 부산 쪽에 와 있잖아요. 그 영상이 있대요. 그 사진이. 한번 나중에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부산 쪽에 와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장갑차의 색깔을 한번 봐보세요. 장갑차의 색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신원균의 국방TV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전략자산 부산에 와 있거든요. 그 장갑차 색깔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댓글로. 어디 보자. 봤다고? 색깔. 사막색. 오케이. 좋았어. 자, 사막 색깔의 장갑차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산 쪽에 와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 그거 갖고 북한 치려고? 요즘 우리나라 우파 채널에서 자꾸 북한 친다고 얘기하는데 택덤소리니까 그럼 말같지않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북한 안 쳐요. 제발 좀. 아니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지도를 좀 보면서 북한은 지금 칠 시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유 북한 친다 뭐 북한에 핵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떡밥 날려가지고 시청률 올리려 하지 말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읽으라니까. 미국이 지금 어떠한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큰 그림을 봐야지, 큰 그림을. 어? 미국 전략자산이 지금 부산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어? 그것도, 어? 황토 색깔 장갑차를 잔뜩 싣고, 그거 가지고 설마 북한 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 물론 상징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전략자산이 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여차하면은 중국을 기스내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항해의 자유로 왕창 지나가서 중동에 배치될 수 있는 장갑차들이에요. 안 그래? 응? 그러니까 중동을 가는데 가기 전에 남중국해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지금 인공섬 만들어 놓은데 거기를 그냥 또 한가운데를 또 통과해서 갈 거라고. 중국 한번 기스내려고. 한번 개개발 이 새끼야 그러고. 예? 그러면서 페르시아만 쪽에 군대를 집결시키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지금 딱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 이게? 어? 딱 보면 알아야지. 그쵸? 왜 자꾸 만주가 나와요? 아직 만주 아니에요. 좀 성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작전은 타이밍과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동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중동을. 하지만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란이라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하고 이란이 충돌한 지역이 2번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2건 다. 예.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반박이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통과할 게 같은 기사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중동 지역에 무기가 많이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70%를 점령하건, 뭐 현대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미국 전 자동차 시장을 석권을 하건, 미국은 크게 터치를 안 합니다. 뭐 주식을 사갖고 대주주가 되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단 0.1%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의 쇠방망이를 만든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기축통화, 그 다음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무역항로,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을 미국이 만들어놓은 루트가 아닌 독자적인 루트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단 0.1%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깃방망이를 만든다. 내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예?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 산업 또한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분야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무기 산업에 뛰어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중동에서. 중동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의 독식하는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식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 2개가 양대 산맥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아마 5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중국이 아마 5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러면은 좋아할 리가 없지. 좋아할 리가.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무기 수출 제한을 틈타서 중동의 하늘을 점령한 중군사용 드론 해가지고 중국이 여기다 드론을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여기 보시면은 17일 영국 합동국방안보연구소가 발표한 중동 지역 무장 드론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거 다 미국의 우방 국가잖아. 근데 이런 국가들이, 중동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용 드론을 구입해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군사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라고 써 있는데, 후티 반군, 제가 이것도 2년 전인가 1년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지금 예멘, 통일된 예멘 있잖아요. 예멘에 있는 반군이죠. 후티. 이란하고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얘네들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순위파 계열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이 후티 반군들과 전쟁할 때 지금 중국산 드론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기사에서 나오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멘의 후티 반군도 중국산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중국이 양쪽 진영에다가 자기 중국산 드론을 팔아서 서로 전쟁을 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중국이 이런 짓까지 하네. 에?
중국이 남이 나라를 내전을 일으켜갖고 무기를 양쪽에 팔아먹는 전략까지 쓰고 있어요. 이거 맨날 음모론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중국이 하고 있네 이제는. 그쵸? 문제가 많지. 그리고 참고로 이 후티 반군은 이란 시아파 이슬람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3일 전인가 4일 전에 모하마드 무르시, 그치? 전 이집트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이집트 대통령은 압둘 파타흐 시시예요. 압둘 파타흐 시시라고 해서 친이스라엘, 친미국 계열의 지금 대통령이고, 요거 이전에 실각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탄핵받아갖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하마드 무르시라고 하는 이란, 즉 그 시아파 이슬람 계열의 테러리스트인 하마스 계열의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쫓겨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4일 전인가 죽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여기 나오네. 재판 중 심장마비. 맞아요. 자연사죠. 자연사. 제가 좋아하는 말. 그래서 중동에서 이란과 관련이 있는 지도자 혹은 테러 단체들과 지금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중국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하마스 쪽에다 무기를 팔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 국가에게까지 무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 이번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산 무기를 샀던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있죠? 미국의 동맹국들. 얘네들은 이번 고유가에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번 고유가 행진에서 재미를 못 본다는 소리는 뭐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관계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원 얘기를 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걸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작전을 써야 되는지 공부한 게 있어야지. 미국 갔다 오면 뭐해? 개뿔도 모르는데. 자, 그래서 세계 최대 군사용 드론의 수출은 중국이다 해서 중국이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파는 나라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우방국이에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니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후티, 시아파 무슬림 하마스 계열 애들이 중국산 드론을 갖고서 전쟁을 하는데 아니 그거를 막겠다고 똑같이 중국산 드론을 사갖고 걔들이랑 대항해서 싸워? 이러면 안 되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중국의 드론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뭐겠어요? 화웨이 아니야. 화웨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양쪽 지역에다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이 지금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전쟁에 이기는 게 유리할까요?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양쪽 진영에다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는 게 중국에게 유리할까? 어디 여러분 얼마 제 그레이트 게임을 많이 들었으니까 머리가 팽팽 돈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 누가 이기는 게 좋아요? 백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구?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의도를 정확히 했네. 무승부. 그렇죠. 계속 싸우는 거. 정답이 그거예요. 누구도 이겨서는 안 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은 양쪽 진영에 계속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중국이 화웨이제 반도체를 쓰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양쪽 진영의 전장을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어느 한쪽 진영이 밀릴 것 같으면은 안 밀리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려 할 거라고요. 그럼 중국은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우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의 화웨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중동 분쟁을 통해서 화웨이가 중동 특수를 누리는 걸 미국이 좌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따라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확실한 종교를 원할 겁니다. 여기서 확실한 종교라는 건 이란 정권의 전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과거 갖고 있는 동맹국이 확실하게 선을 서가지고 미국 편을 들기 위해서 중국산 무기를 못 사게 만드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 못 사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협이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망하거든. 안 막히려면 어떻게 된다? 미국하고 확실하게 동맹 라인을 잡아야겠죠. 그건 뭐다? 화웨이 제품 안 쓰기. 즉 중국 무기 안 사기예요. 근데 안 한다? 뭐 그러면은 뭐 게임 해봐야지 뭐. 그래 봐야 어차피 미국이 이깁니다. 왜 이기는지 아세요? 좀 이따 건 제가 설명할 거예요. 중동은 아마 이쯤 됐을 땐 빨리 눈치채고서 지금서부터 중국산 제품,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걸 금지시켜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미국이 좀 경고하는 건데 만약에 못 알아듣고 병신같이 한다? 그때는 중동 국가 금융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란, 사우디 등 유조선, 사보타주, 송유관, 테러 배워놓고 감론 을박하는데 여기서 보면 후티군이 드론 공격에 대한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기사에 여기 나오죠. 예멘 후티 반군 사우디와 UAE에 300곳에 드론 공격할 것. 그렇죠?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이 이거 이란 시아파 계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잖아요. 얘네들이 수니파 계열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300지역에 드론 공격을 한답니다. 뭘로? 메이드 인 차이나 드론으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후드려 잡겠지. 후드려 잡겠죠. 나는 그래서 빨리 중동 사람들이 여기에 눈치를 채고 대응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분위기 험해지기 전에. 뭐 사실 우리나라가도 코가 석잔데 남이 나라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 정세가 간다는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동 정세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듯이 했죠.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용병 빠지면은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할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란에 지금 러시아 왔잖아요. 그 역할은 뭐다? 이란에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단 미국이 원하는 건 뭐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전선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즉 시아파와 수니파로 명확하게 갈리기를 미국이 원하는 거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이란을 포함해서 시아파 이슬람들이 있는 이집트 일부, 그 다음에 저기 예멘, 그 다음에 어디 또야,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까지도 전선을 확대해서 러시아가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려는 게 지금 러시아의 전략이라고요. 따라서 미국은 전략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딱 끊는 쪽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예측되는 건 뭐다? 시리아, 예멘, 이집트 이쪽 지역 시아파계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마 트럼프가 때려잡을 겁니다. 제압할 거예요. 왜냐? 그 지역에서 지리멸렬한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해서 아마 후두루막두로 다 뚜려잡아서 다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란만 적으로 상정시키는 전선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신냉전의 지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